일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조를 들고 갔다가 거절당한 그날, 도쿄 방위성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핵보다 무섭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공식 평가한 한국의 비밀무기, 드론 32대가 14초 만에 전멸했습니다. 세계가 경악했고, 일본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반응은 따로 있었습니다. 40년간 한국을 무시해온 미쓰비시 전무가 회의실에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 한마디에 일본 방산업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도쿄 방위성 12층 대회의실. 오후 2시 정각회의실 문이 열릴 때마다 일본 방위산업의 핵심 인물들이 하나둘 들어섰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선 회의 테이블. 그 위에는 생수병과 서류 파일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쿄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지만 아무도 그 풍경에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긴급 소집, 사유는 단 한 줄, 차세대 방공 시스템 관련 긴급 협회.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야시 국장이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방위장 비청의 실세. 55세의 그는 회의 테이블 상석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으며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지? 그의 물음에 옆자리 사토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소집이라니. 방위연구소 소장인 사토 박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 파일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의제조차 공유되지 않은 회의. 이례적이었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다나카 전무가 들어섰습니다. 가와사키 중공업 방산부문이 수장. 그는 하야시 국장과 눈인사를 나누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하야시 국장, 혹시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저도 30분 전에 연락받았습니다. 회의실이 점점 채워졌습니다. 이시다 장군, 해상자위대 장성. 그의 제복에 달린 훈장들이 형광등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모리 장군, 항공자위대 장성. 그는 묵묵히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나카무라 기술이사, 미쓰비시 중공업. 그는 태블릿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하다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스즈키 담당, IC 방산부문. 젊은 축에 속하는 그는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15분이 지나자 15개의 자리 중 14개가 찼습니다. 빈자리는 단 하나, 회의를 소집한 장본인의 자리였습니다. 와타나벨 전무는 어디 있는 겁니까? 하야시 국장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와타나벨 유이치, 58세. 미쓰비시 중공업 방산부문 전무. 30년 경력의 레이저 무기 전문가. 그가 문 앞에 섰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 파일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떨림을 들키면 안 됐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침착하게 나왔습니다. 천천히 걸어가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14쌍의 눈이 저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의문과 짜증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들. 오가와 차관이 자리에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방위성 사무차관. 오늘 회의의 최고 상급자. 그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회의를 소집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류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야시 국장이 팔짱을 꼈습니다. 그러시죠. 대체 무슨 일입니까? 다들 바쁜 사람들인데. 저는 회의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일본 방위 산업의 핵심들이 모두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연구소장, 군 장성, 대기업 임원, 정부 관료. 이 사람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아니, 설득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세계관을 부숴야 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저는 파리방 위산업 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럽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 참석자 명단에 제 이름이 있었다는 건 다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곳에서 저는 우리의 미래를 봤습니다.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서 일본은 없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적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모. 일본은 한국의 레이저 방어 시스템을 수입해야 합니다. 3초. 회의실이 얼어붙은 시간은 정확히 3초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깬 것은 하야시 국장의 실수였습니다. 푸. 코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하야시 국장 1명, 그 다음에는 다나카 전무. 그리고 순식간에 회의실 전체로 번졌습니다. 웃음소리가 형광등 불빛 아래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으니까요. 한국. 하야시 국장이 웃음을 멈추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와타나베 전무. 농담도 품위 있게 하시죠. 회의실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저는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떨림을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하야시 국장. 아니, 이건 농담이 아니면 뭡니까? 하야시 국장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쳤습니다. 한국이요. 그 한국. 그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해줬는지 기억 안 나십니까? 다나카 전무가 거들었습니다. 80년대의 기술 이전해준 거 잊으셨습니까? 포항제철, 현대중공업. 다 우리가 손잡아 끌어준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시다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 전수해준 나라한테 무기를 사자고. 체면이 있지. 체면이. 회의실 곳곳에서 동의의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저는 지금의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실. 사토 박사가 안경을 밀어올리며 끼어들었습니다. 와타나베 전무.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씀해 주시죠. 한국이 대체 뭘 가졌습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사토 박사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 데이터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보여주시죠. 하야시 국장이 팔짱을 꼈습니다. 우리 시간 낭비하게 하지 마시고. 저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야시 국장의 눈에는 조롱과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이 사람을 설득하는 건 가장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우리 레이저 방어 시스템 개발,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토 박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기밀사항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말씀해 주시죠. 나카무라 기술이사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미쓰비시 동료인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15년째 개발 중입니다. 성공률은 60% 정도입니다. 악천 후 테스트는 그건 아직. 나카무라 기술이사가 말끝을 흘렸습니다. 아직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신 말했습니다. 15년 예산 15조엔. 그리고 아직 악천 후 테스트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다나카 전무가 반격했습니다. 우리 가와사키도 개발 중입니다. 왜 굳이 한국입니까? 가와사키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건 아직 초기 단계지만 우리보다 늦습니다. 그렇지. 다나카 전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야시 국장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시간이 걸리면 걸리는 거지. 왜 굳이 한국 무기를 사야 합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북쪽을 보십시오. 드론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 우크라이나 전장을 보십시오. 저가 드론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5년, 10년 더 개발하는 동안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한테 사자고요. 하야시 국장이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뭘 가졌는데요? 대체 뭘?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오가와 차관이었습니다. 62세. 방위성 사무차관. 이 회의실에서 가장 높은 사람.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앉으시오. 오가와 차관이 손을 저으며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무슨 이야기 중이었소? 하야시 국장이 대답했습니다. 와타나베 전무가 한국 무기를 수입하자고 합니다. 오가와 차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한국. 네, 레이저 방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오가와 차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와타나베 전무, 설명해 보시오. 저는 일어섰습니다. 차관님, 지난달 파리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저는 한국의 레이저 방어 시스템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된 시스템입니다. 세계 최초? 네, 미국도, 이스라엘도, 중국도 아직 하지 못한 걸 한국이 해냈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야시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차관님, 저는 이게 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라니 말이 됩니까?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봤습니다. 뭘 봤는데요? 드론 32대가 14초 만에 전멸하는 걸 봤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4초. 모리 장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32대를 14초에. 내 악천 후 상황에서요. 강한 바람, 높은 습도, 레이저 무기가 작동하기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하야시 국장이 그 침묵을 깼습니다. 그것소 아닙니까? 내 방산 전시회요. 다들 자기네 물건 팔려고 과장하잖아요. 그게 진짜인지 어떻게 압니까? 다나카 전무가 동조했습니다. 맞습니다. 전시회에서 보여주는 건 다 편집된 겁니다. 실제 성능이랑 다르죠. 사토 박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상 조작이 얼마나 쉬운 세상입니까? 시리즈로 못 만들 게 뭐가 있습니까? 웅성거림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발표만 믿고 수입하자는 건 너무 순진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호구도 아니고 실물 검증도 없이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지금 손이 떨리면 안 됐습니다. 저는 영상만 본 게 아닙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직접 갔습니다. 한국에 갔다고요? 하야시 국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쓰비시 전무가 한국 무기 시찰에 갔다. 누구 허락받고? 개인 자격으로 갔습니다. 개인 자격. 하야시 국장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회사 몰래 경쟁국 무기 시찰에 갔단 말입니까? 경쟁국이 아니라 잠재적 협력국입니다. 협력국. 한국이요. 이시다 장군이 끼어들었습니다. 와타나베 전무, 솔직히 말씀드리죠. 설령 한국 기술이 좋다 쳐도 한국 무기 수입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민 정서가 있잖아요. 한국 무기 사서 일본 방어한다. 언론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모리 장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위대 내부에서도 반발이 클 겁니다. 우리가 왜 한국한테 의존해야 합니까? 저는 두 장군을 바라봤습니다. 두 분 모두 군인이시죠? 그렇습니다. 군인의 임무가 뭡니까?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그럼 체면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국민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하야시 국장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와타나베 전무, 지금 우리 보고 애국심이 없다는 겁니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들립니다. 그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15년 동안 레이저 무기를 개발해왔습니까? 자주 국방을 위해서입니다. 남의 나라, 그것도 한국에 의존하지 않으려고요. 동의의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15년 헛수고했으니 포기하고 한국 무기 사자. 15년이 헛수고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들립니다. 하야시 국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와타나베 전무, 당신 지금 누구 편입니까? 일본 편입니까? 한국 편입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올 줄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듣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는 일본 편입니다. 그럼 왜 한국 무기를 팔러 다닙니까? 팔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사자는 겁니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하야시 국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와타나베 전무, 당신 혹시 한국한테 뭐 받은 거 아닙니까?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하야시 국장네, 지금 저를 매국노라고 부르신 겁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야시 국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질문을 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한국 편을 드시냐고. 저는 한국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일본이 살아남을 길을 찾는 겁니다. 바로 그때 오가와 차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앉으시오. 하야시 국장과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가와 차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와타나베 전무, 한 가지만 묻겠소. 네, 차관님.
한국에 직접 갔다고 했소? 네. 거기서 뭘 봤소? 구체적으로.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창원에 있는 시험장에 갔습니다. 실험장 내 한국국방과학연구소가 운영하는 레이저 무기 시험장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거기서 악천후 실사격 테스트를 받습니다. 결과는요. 32대의 드론이 14초 만에 전멸했습니다. 성공률 100%. 오가와 차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요. 가장 충격적인 건 비용이었습니다. 비용 한 발당 4,000달러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사토 박사가 안경을 밀어 올렸습니다. 4,000달러요. 그게 가능합니까?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다나카 전무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예상 단가가 얼마였죠? 나카무라 기술이사가 대답했습니다. 개발 완료 시 목표 단가가 5만 달러입니다. 한국은 4,000달러라고요? 네, 의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하야시 국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어떻게 합니까? 한국이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직접 봤습니다. 봤다고 다 사실입니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줬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마에 맺힌 땀을 느꼈습니다. 에어컨이 가동 중인데도 더웠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 열심히는 해 하지만 창의성이 없어. 영원히 우릴 못 따라올 거야. 40년 전 아버지의 말씀. 저도 평생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창원에서 본 것은 달랐습니다. 하야시 국장. 네, 저도 믿기 싫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영원히 우릴 못 따라온다. 40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저도 평생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국은 따라오는 나라고 우리는 앞서가는 나라라고. 침호. 하지만 틀렸습니다. 하야시 국장이 반박하려 했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최소한 레이저 방어 시스템에서는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웃는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와타나베 전무. 사토 박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감정적인 이야기 말고 데이터를 보여주시죠. 데이터. 네, 지금까지 한 말씀은 전부 주관적인 겁니다. 내가 봤다. 충격받았다. 그건 데이터가 아닙니다. 사토 박사가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성능 시험 보고서. 제3자 검증. 뭐라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보여주시죠.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회의실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은 2개입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달 파리방 위산업 전시회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전시회 영상이요. 다나카 전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시회 영상은 다 편집된 거 아닙니까? 이건 전시회 측에서 제작한 영상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실제 상황입니다.
저는 영상 재생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려놓았습니다. 파리 전시회 마지막 날 정체불명의 드론떼가 전시장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요? 드론떼가요? 네, 보안 위협이었습니다. 모두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한국 부스에서 뭔가가 일어났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스크린에 파리 전시장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의 검은 점들이 보였습니다. 드론이었습니다. 수십 대가 대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녔습니다. 그때 화면 한쪽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너무 빨라서 눈으로 보기 어려운 빛의 펄스 그리고 드론들이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대, 5대, 10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상 속 타이머가 돌아갔습니다. 15초, 19초, 모든 드론이 떨어졌습니다. 19초입니다. 저는 영상을 일시정지했습니다. 정체불명의 드론떼가 19초 만에 전멸했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진짜입니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네, 실이지 아니고요. 현장에 있던 수백 명이 목격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하야시 국장이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봤자 전시회 쇼 아닙니까? 미리 짜고 한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직접 갔습니다. 저는 두 번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건 제가 창원 시험장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직접 촬영했다고요? 네, 허락을 받고 촬영했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엔 탁 트인 시험장이었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화면 한쪽에 기상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풍속 15옴, 습도 78%, 시정 3km. 이건 레이저, 무기가 작동하기 가장 어려운 조건입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고습도, 강풍, 낮은 시정. 레이저 빔이 산란되고 약해지는 환경입니다. 영상 속에서 드론들이 날아올랐습니다. 32대, 각기 다른 방향으로 다른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패턴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가 발사됐습니다. 이번에도 거의 보이지 않는 빛의 펄스. 드론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대, 5대, 10대, 20대, 30대, 32대. 타이머 14초.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2대, 14초. 성공률 100%. 아천후 조건에서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광등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하야시 국장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비웃음이 사라지고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토 박사는 안경을 벗고 렌즈를 닫고 있었습니다.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다나카 전무는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야마모토 연구원이었습니다. 35세의 젊은 연구원.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그가 스크린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뭔가를 읽었습니다. 호기심,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경외.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첫 번째 아군이 될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여전히 적대적이었습니다. 하야시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영상은 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입니까? 영상 2개로. 우리가 15년간 개발해온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한국 무기를 사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상은 시작일 뿐입니다. 시작이라고요? 네,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시죠. 오가와 차관이 말했습니다. 10분 휴식 후에 다시 모입시다.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고비는 넘겼습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오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3시.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10분 휴식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에 다시 모인 얼굴들. 아까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복도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몇몇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들을 느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가와 차관이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계속하시오. 와타나베 전무. 네. 차관님. 저는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아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있으실 겁니다. 하야시 국장이 팔짱을 꼈습니다. 당연하죠. 영상 2개로 뭘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드래곤라이트 시스템 기술 분석. 이건 제가 창원에서 직접 받은 기술 브리핑 자료입니다. 사토 박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의 눈이 스크린에 고정되었습니다. 한국의 레이저 방어 시스템은 기존 개념과 다릅니다. 저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레이저 무기는 하나의 강력한 빔을 발사합니다. 고출력. 단일 빔 문제는 이 방식이 날씨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사토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습도가 높으면 빔이 산란되죠. 기본적인 물리학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이 문제에 막혀 있었습니다. 미국도, 이스라엘도, 우리도.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스크린에 복잡한 다이어그램이 나타났습니다. 다중 펄스 수렴 방식. 여러 개의 약한 레이저를 동시에 발사해서 한 점에서 수렴시킵니다. 사토 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깐. 그게 가능합니까? 저도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동기화 문제가 있잖아요. 나노초 단위로 맞춰야 하는데. 한국이 해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토 박사가 안경을 벗고 렌즈를 닦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레이저, 물리학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직접 보고 왔습니다. 저는 새로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엔 더 상세한 시험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한쪽의 기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레이저 출력, 빔 수렴 좌표, 표적 이동 경로, 타격 정확도. 야마모토 연구원이 펜을 들고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은 스크린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상 속에서 드론이 불규칙하게 움직였습니다. 좌우로, 상하로, 예측 불가능한 패턴. 하지만 레이저는 정확히 따라갔습니다.
타격. 드론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드론. 타격. 또 떨어졌습니다. 저건 추적 알고리즘이 예측 사격을 하는 겁니다. 사토 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드론의 이동 패턴을 분석해서 0.3초 후 위치를 예측합니다. 0.3초요? 네. 그리고 그 예측 정확도가 99.7%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다나카 전무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시스템 예측 정확도가 얼마였죠? 나카무라 기술이사가 대답했습니다. 87%입니다. 12% 차이면? 실전에서는 큰 차이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야시 국장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기술이 좋다는 건 알겠어요.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좋다고 다 사는 건 아니잖아요. 비용은요? 유지 보수는요? 실전 검증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죠. 스크린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비용 비교 분석 먼저 발당 비용입니다. 숫자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미국 요격 미사일 50만 달러발, 이스라엘 아이언돔 4만 달러발, 일본 개발 목표 5만 달러발, 한국 드래곤라이트 4천 달러발.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4천 달러요. 스즈키 담당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정확히는 3,800달러입니다. 편의상 4,000달러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목표 단가의 8%밖에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사토 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그 비용에 뭐가 포함된 겁니까? 전기료만 계산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기료, 냉각 시스템 가동비, 부품 소모비, 유지 보수 비용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래도 말이 안 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비용 구조 상세 분석. 한국이 비용을 낮출 수 있었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항목이 강조되었습니다. 첫째, 고체 레이저 대신 광선류 레이저를 사용했습니다. 사토 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광선류 레이저요. 그건 출력이 낮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다중 펄스 수렴 방식을 쓴 겁니다. 약한 레이저 여러 개를 모아서 강한 출력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냉각 부담도 줄어들겠군요. 정확합니다. 고출력 단일 레이저는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 냉각 시스템이 전체 비용의 40%를 차지하죠. 하지만 광선류 다중 방식은 열이 분산됩니다. 두 번째 항목이 강조되었습니다. 둘째, 국산 부품 비율 95%입니다. 다나카 전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핵심 부품을 미국에서 수입하잖아요. 한국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7년 동안 부품 국산화에 집중했습니다. 7년 만에 95%. 내 광학 소자, 전력 시스템, 추적 센서까지 전부 국산화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실전 비용 사례. 미국의 사례를 보시죠. 화면에 뉴스 기사 캡처가 나타났습니다. 3년 전 미국은 중국 정찰 풍선을 격추했습니다. 사용된 무기는 M-9 엑스사이드 와인더 미사일, 숫자가 강조되었습니다. 미사일 가격 40만 달러. 작전 비용 포함 200만 달러.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1만 달러짜리 풍선을 격추하는데 200만 달러를 썼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현재 반공의 현실입니다.
공격은 싸고 방어는 비쌉니다. 드론 100대를 보내면 우리는 100발의 미사일을 쏴야 합니다. 적은 1억 원을 쓰고 우리는 500억 원을 씁니다. 경제적으로 지는 게임이군요. 오가와 차관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차관님. 이 방정식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집니다. 저는 차관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드래곤라이트는 이 방정식을 바꿉니다. 발당 4,000달러면 드론 100대를 상대해도 40만 달러입니다. 미사일 한 발 값이죠. 오가와 차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하야시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비용이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성능은요? 성능 비교도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 성능 비교표. 일본 개발 중 한국 실전 배치. 개발 기간 15년 7년. 투입 예산 15조엔 3조 원. 성공률 60% 100%. 악천 후 테스트 실패 성공. 실전 배치 5년 후 목표 완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에 박혀 있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숫자들. 다나카 전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15조엔을 썼는데 60%라니? 개발은 원래 그렇습니다. 나카무라 기술이사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3조 원으로 7년 만에 해냈습니다. 우리는 15조엔으로 15년을 했는데 아직 60%입니다. 그건 우리가 뒤처진 겁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다나카 전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와사키도 7년 더하면 될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균열이 시작됐다고. 그래도 말입니다. 하야시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만 이러는 거 아닙니까? 한국 무기 사자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새로운 슬라이드. 각국 반응 보고서. 먼저 미국입니다. 화면에 펜타곤 로고가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펜타곤 내부 보고서입니다. 유출된 문서가 아니라 공식 발표된 겁니다. 문서의 핵심 문장이 강조되었습니다. 한국 드래곤라이트 시스템의 획득 또는 기술 협력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함.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미국이요. 모리 장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미국이 한국 무기를 사겠다고? 검토 중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이시다 장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은 자존심이 있을 텐데. 자존심보다 실용을 택한 겁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독일입니다. 독일 국방부 로고. 나토 표준 방공 시스템으로 한국 레이저 기술 채택 가능성 논의 중 우나토 표준이요. 네, 아직 초기 논의 단계지만 테이블에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스라엘. 아이언돔으로 유명한 이스라엘입니다. 화면에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의 인터뷰 기사가 떴습니다. 한국의 레이저 시스템은 우리 아이언돔보다 효율적이다. 기술 협력을 타진하고 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인정했다. 세계 최고의 방공 기술을 가진 나라가. 그리고 폴란드입니다. 폴란드 국방부 로고.
폴란드는 이미 한국과 협상 중입니다. K2 전차 파-50 전투기에 이어서 레이저 방어 시스템까지. 하야시 국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다들 한국한테 가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서 아까의 비웃음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기술이 좋고 가격이 싸기 때문입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한 말입니다. 화면에 새로운 문장이 떴습니다. 이 시스템은 핵무기보다 더 무섭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핵보다 무섭다고요? 오가와 차관이 처음으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 관계자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핵무기는 쓰면 끝입니다. 한 번 쓰면 전면전이죠. 하지만 레이저 방어 시스템은 다릅니다. 매일 쓸 수 있습니다. 드론이 오면 격추하고 미사일이 오면 격추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의 비난도 없습니다. 방어 무기니까요? 맞습니다. 공격 무기는 눈치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방어 무기는 당당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오가와 차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핵보다 무섭다는 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걸 가진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국에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이요. 기술 이전 요청입니다. 상당한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하야시 국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얼마를 제시했습니까? 100조 원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100조 원. 일본 국방 예산의 2배에 가까운 금액.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가와 차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뭐라고요? 하야시 국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100조를 줬는데 거절했다고요? 네, 한국 측 답변은 이랬습니다. 화면에 문장이 떴습니다. 핵심 기술은 돈으로 팔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하야시 국장이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100조를 줘도 안 판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가와 차관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4시 30분. 회의가 시작된 지 2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와타나베 전무. 차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오? 내 한국 무기를 수입하자. 그 주장을 하려면 상당한 각오가 필요했을 거예요. 사내에서의 입지, 업계에서의 평판, 다 걸어야 하는 거 아니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왜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주장을 하시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오가와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시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제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아버지 와타나베 켄지는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40년을 일하셨습니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85년 아버지는 기술회전 팀장으로 한국에 가셨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포항제철, 현대중공업. 아버지가 직접 기술을 전수하셨습니다.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래된 사진. 색이 바랜 1985년의 기억. 이 사진은 아버지 유품에서 발견한 겁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국인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배경에는 거대한 공장 설비가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에서 돌아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40년 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 열심히는 해.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더군. 하지만 창의성이 없어. 시키는 건 잘 따라하는데 새로운 걸 만들어내진 못해. 영원히 우릴 못 따라올 거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평생 믿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은 따라오는 나라, 우리는 앞서가는 나라. 그게 세상의 질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창원에 갔을 때 저는 이 사진 속 청년을 다시 만났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요? 사진 뒤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정호. 저는 스크린에 새로운 사진을 띄웠습니다. 현재의 박정호. 백발이 성성한 70대 노인.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박정호 박사. 현재 드래곤라이트 개발 총괄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40년 전 아버지에게 기술을 배우던 청년이 지금은 세계 최초의 레이저 방어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된 겁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창원에서 박 박사를 만났을 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와타나베 상의 아버지께 많이 배웠습니다. 그때 배운 기초가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영원히 2등입니다. 우리는 배운 것을 넘어서기로 했습니다. 40년이 걸렸지만 해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틀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은 따라오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서갔습니다. 야마모토 연구원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사토 박사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도 이 길을 걷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사진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판단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40년 동안 틀렸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오늘 그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대신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오가와 차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와타나베 전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당신의 각오는 충분히 전해졌소. 잠시 휴식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감동으로 끝나버립니다. 감동만으로는 결정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일본 레이저 무기 개발 현황. 우리의 현실을 직시합시다. 숫자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개발 시작 15년 전 투입 예산 15조엔, 현재 상태 프로토타입 3호기 성공률 60% 양환 기상 조건 악천 후 테스트 미통과 실전 배치 목표 5년 후 15년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5년 동안 15조 엔을 썼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한국은 7년 3조 원입니다. 우리의 5분의 1 예산으로 절반의 시간 만에 실전 배치까지 완료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화면에 떴습니다. 악천후 테스트 결과 우리는 악천후 테스트를 7번 시도했습니다. 7번 모두 실패했습니다. 나카무라 기술이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 테스트에 그도 참여했을 겁니다. 한국은 악천후 테스트 성공률 100%입니다. 그건 기후 조건이 다르니까 나카무라 기술이사가 변명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창원의 테스트 환경은 우리 시험장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습도가 더 높고 바람이 더 강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접근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레이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고출력, 단일빔, 악천후에서도 관통하는 하지만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국은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약한 레이저 여러 개를 조합해서 악천후에서도 작동하는 사토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상의 전환이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정면 돌파하려 했고 한국은 문제를 우회했습니다. 결과는 보시다시피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시다 장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적을 과소평가하면 지는 겁니다. 그게 전쟁의 기본입니다.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을 적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술 경쟁에서 우리가 뒤처졌다는 건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리 장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비웃던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토 박사, 다나카 전무, 두 장군. 야마모토 연구원은 처음부터 진지했고요. 하지만 아직 한 사람이 남아있었습니다. 하야시 국장. 그는 여전히 팔짱을 끼고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야시 국장. 오가와 차관이 말했습니다. 자네 생각은 어떤가? 회의실의 시선이 하야시 국장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팔짱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기술이 좋다는 건 알겠습니다. 숫자가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한국은 안 됩니다. 이유가 뭔가? 오가와 차관이 물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감정적으로 절대 안 됩니다. 하야시 국장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우리가 한국한테 무기를 산다. 전 국민이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론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가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국가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저는 가만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야시 국장. 네, 자존심이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그건 드론대가 밀려오는데 우리 시스템은 60% 성공률입니다. 10대 중 4대는 뚫립니다. 그 4대가 어디로 떨어질까요? 하야시 국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쿄에 떨어지면, 오사카에 떨어지면, 국민들이 죽어나가는데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한국 무기 안 샀습니다라고 말할 겁니까? 그건 극단적인 가정이잖아요.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쟁은 자존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쪽이 살아남는 겁니다. 하야시 국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백조를 저도 안 판다면서요. 그가 소리쳤습니다. 한국이 안 판다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제가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백조로 기술을 사려고 하면 안 됩니다. 파트너십을 제안해야 합니다. 파트너십이요. 공동개발, 공동생산, 공동수출. 한국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인정과 존중입니다. 하야시 국장이 비웃었습니다. 한국한테 존중을 보이자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왜 웃깁니까? 저는 정면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배울 때 미국한테 존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독일한테, 영국한테 하야시 국장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기술을 가진 쪽이 갑입니다. 지금 레이저 방어 기술에서 갑은 한국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하야시 국장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노트북에서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이건 자위대 현장평가단 보고서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현장평가단이요. 이시다 장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3개월 전 자위대 기술평가단이 비공식적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데 급비였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문서 상단에 급비라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평가 결과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국 드래곤라이트 시스템은 현존하는 레이저 방어 시스템 중 최고 수준으로 평가됨. 기술적 완성도, 비용 효율성, 실전 적용 가능성 모든 면에서 타 시스템을 압도함.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해당 시스템의 도입을 강력히 권고함. 국가 안보를 위해 조속한 결정이 필요함. 완전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하야시 국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야시 국장.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위대가 직접 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도 반대하시겠습니까? 하야시 국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형광등 소리만 위밍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5시 30분. 회의가 시작된 지 3시간 반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하야시 국장은 자리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을 설득하는 게 가장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형광등 소리만 위밍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하늘이 주황빛에서 붉은 빛으로 그리고 서서히 보랏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가와 차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예상보다 길어졌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소. 그가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15명의 얼굴. 지쳐 있었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와타나베 전무. 네, 차관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가와 차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소. 내 처음 자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도 황당했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무기를 수입하자 농담인 줄 알았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자네가 보여준 자료들 그리고 자네의 각오, 오가와 차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자네가 옳은 것 같소.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차관님. 하야시 국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살고 있었소. 오가와 차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80년대, 90년대의 기억에 갇혀 있었소. 우리가 가르쳐줬다. 우리가 앞서 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소.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소. 한국은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니오. 앞서가는 나라가 됐소.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최소한 레이저 방어 기술에서는 그렇소. 그리고 그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소. 오가와 차관이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겠소.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한국에 공식 협력 요청을 하겠소.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드래곤라이트 시스템의 공동 개발, 공동 생산 또는 기술 협력. 어떤 형태가 될지는 협상에 달렸소. 하지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오. 오가와 차관이 하야시 국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야시 국장. 네, 차관님. 하야시 국장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자네 생각은 어떤가?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야시 국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10초, 20초, 30초. 그리고 하야시 국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 좌절, 체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표정. 인정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하야시 국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와타나베 전무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처음엔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하야시 국장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자네는 현실을 봤소. 나는 보지 않으려 했고. 그가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우리가 한국에게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배워야 한다. 그 단어가 가진 무게, 40년간 가르치는 입장이었던 일본이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고 인정하는 순간 야마모토 연구원의 눈시울이 부러졌습니다.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오가와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럼 결정하겠소. 그가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한국에 공식 협력 요청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있소? 침묵.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소? 오가와 차관이 선언했습니다. 회의실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가만히 느꼈습니다. 3시간 반, 그 시간 동안 저는 14명을 설득했습니다. 비웃음과 조롱과 적대감을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야마모토 연구원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와타나베 전무님. 네, 저는 한국에 가서 배우고 싶습니다. 그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드래곤라이트 시스템의 핵심 기술. 직접 보고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물론이죠. 야마모토 연구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배움의 나이는 없습니다. 저도 58세에 다시 배우기 시작했으니까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친 표정들, 하지만 어딘가 후련해 보이는 얼굴들. 사토 박사가 지나가며 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발표였습니다. 다나카 전무도 악수를 청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제가 틀렸어요. 이시다 장군과 모리 장군도 목례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야시 국장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몰랐으니까요. 하야시 국장이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와타나베 전무. 네, 오늘 나한테 망신을 줬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맙소.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말이었소? 자네가 해줘서 다행이요. 하야시 국장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는 못했을 거요. 아닙니다. 국장님도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인정하는 것과 먼저 말하는 건 다르오. 그가 제 손을 놓았습니다. 한국 가거든 잘 배워오시오. 그리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야시 국장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 혼자 남았습니다. 회의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선 회의 테이블, 빈 의자들. 누군가 남기고 간 생수병 하나.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겠죠?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1985년 아버지와 박정우. 두 사람은 작업복을 입고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박정우는 약간 긴장한 듯한 표정으로. 그때 아버지는 몇 살이었을까? 지금의 저보다 젊었겠죠? 40대 초반. 한창 때였을 겁니다. 아버지. 저는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가 있었어요. 당연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들으시면 놀라실 거예요. 일본 방위성에서 한국 무기를 수입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창밖에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가 틀렸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한국은 영원히 못 따라온다고 하셨잖아요. 창의성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따라오지 않았어요. 앞서갔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진 속 청년, 박정우 씨. 아버지가 기술을 가르쳐줬던 그 청년이 지금은 세계 최초의 레이저 방어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저는 사진을 가슴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기초 위에 아버지가 상상도 못한 걸 만들어냈어요. 창밖에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며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버지의 잘못을 바로잡았어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원망하지 않아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도 이 길을 걷지 않았을 테니까요. 아버지가 미쓰비시에서 일하셨으니까 저도 여기 있는 거예요.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오늘 이 결정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또 다른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비행기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창원에서 받아온 명함에 적힌 번호. 박정호.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 하나. 둘. 셋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창원에서 만났던 그 목소리. 박정호 박사님. 네. 누구시죠? 와타나벨 유이치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와타나벨사. 박정호 박사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셨다고요? 네. 소식 들었습니다. 오늘 방위성 회의가 있었다고.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어떻게 아셨습니까? 하아, 이 바닥이 좁아서요. 소문이 빠릅니다. 박 박사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공식 협력 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박 박사의 목소리에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와타나벨상. 네, 당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것까지 알고 계시다니. 네,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많이 배웠습니다. 박 박사의 목소리가 나직해졌습니다. 1985년, 저는 29이었어요. 뭣도 모르는 청년이었죠. 아버지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기초부터 저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요? 박군, 기술은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배운 걸 넘어서야 해. 그래야 진짜 실력이야. 저는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저한테는 다른 말씀을 하셨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마 아들한테는 다르게 말씀하셨겠죠. 박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40년 동안 가슴에 새겼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건가요? 한국이 따라올 수 있다는 걸, 아니, 따라와야 한다는 걸, 그래서 박정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건가요? 와타나베상. 네, 아버지께서 저한테 씨앗을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그 씨앗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박 박사의 목소리에 웃음기가 담겼습니다. 이제 그 열매를 아드님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앞으로 함께 일합시다. 네, 꼭 그러고 싶습니다. 서울에 오시면 제가 직접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창원 시험장보다 더 재미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밤 되세요, 와타나베상. 네, 박사님도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야경, 수천 개의 불빛, 그리고 저 멀리 또 하나의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아마 서울로 가는 비행기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곧 저 비행기를 타겠죠. 아버지가 40년 전에 갔던 그 땅으로. 하지만 저는 가르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배우러 갑니다. 그리고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배움에는 나이도 없고 국적도 없습니다. 더 나은 것이 있다면 배우면 됩니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발전이고, 그게 성장입니다. 아버지는 40년 전에 한국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아버지가 상상도 못한 나무로 자랐습니다. 이제 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받으러 갑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새로운 씨앗을 심겠습니다. 일본에도, 한국에도, 그리고 세계 어디에서든. 창밖의 비행기 불빛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발의 노인.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박정우 박사. 그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1985년 아버지와 그가 함께 찍은 사진. 똑같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와타나베 상 박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40년 전에 잡았던 손 이제 제가 잡았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사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대신, 그리고 일본을 대표해서 박 박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함께 갑시다. 아직 보여드릴 게 많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40년 전, 아버지와 청년 박정우가 걸었던 것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한국이 앞서고 일본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 지금까지 일본이 무릎 꿇은 날 한국 레이저 무기의 이야기였습니다. 100조를 줘도 안 파는 기술. 대한민국이 만들었습니다. 이 통쾌한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립시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